자,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재미있는 거 하나 일단 알려드리고 갈게요. 집에서 이 비읍, 지읒, 이 이렇게 모음이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를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은 비읍, 지읒, 이 빚이 됩니다. 집은 곧 빚이다. 일리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거, 지읒,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비읍을 놓으면 즙이 나옵니다. 즙을 짜서 집을 산다. 즙을 짜서 빚으로 집을 산다. 뭐 재밌는 글자 놀이였습니다. 집값,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죠. 이 정도 사이클을 보이고 있었고, 예전에도 뭐 우상향 했었고 올라간 적도 있었고 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상태에서는 모른다.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뭐 크게 보면 셋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이쪽 뭐 여러 가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크게 어디다 뭐 100%라고 생각하는 건 없지만 2번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2번으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올라가지 내려가든지 또 횡보하는지는 또 그때가 생각해 보겠죠. 당장 2024년과 2025년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답이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한번 가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파트 기준. 자, 이게 왜 10억이고 왜 5억이고 왜 20억이고 왜 2억이고 1억이고 그런지요. 1억짜리 집도 있죠. 뭐 50억짜리 집도 있고요. 100억짜리 집도 있습니다. 왜 이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 가져야 되는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 10억 이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10억 정도 되죠. 저희 집은 10억보다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어쨌든 10억이라고 봤을 때, 자, 이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한 돈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왜 이 돈을 주고선 우리가 집을 사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모자라서 대출을 5억을 받는다든지 뭐 4억을 받는다든지 하죠. 자기도 이제 5억이랑 혹은 6억 가지고서는 삽니다. 이 4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돈인데요. 4억을 빌리려면은 금리 한 5% 정도라고 봤을 때 연 2천만 원, 월 한 150만 원 정도 넘는 금액인데요. 이게 15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 맞는지, 우리가 10억을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5% 이득을 낸다고 치면은 연간 기준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월 기준 약 400만 원 정도의 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세를 내는 거예요. 내 돈으로 샀지만 어쨌든 이 집에 월 400만 원의 돈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맞나?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이제 유지되는 건 이제 없다고, 유지된다고 치고서는 이게 맞나라고 판단을 해 봅시다. 400만 원, 월 400만 원을 내고서는 그 집에 산다. 호텔에서 살면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나요? 호텔은 뭐 방이 그 정도 크면은 더 비싸긴 하겠네요. 그죠? 어찌 됐건 400만 원의 가치와 내가 좀 이렇게 안락한 집에서 400만 원을 주고서는 사는 가치와, 그리고 내가 뭐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한 끼에 얼마 정도 되죠? 뭐 한 비싼 거는 뭐 4, 5만 원 정도 되기도 하고, 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싼 거는 뭐 만 원도 되고요. 한 끼에 평균적으로 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세 끼를 먹으니까 3만 원, 그죠? 3만 원 곱하기 한 달은 30일이니까 30, 그러면 90만 원이네요. 그냥 평균적으로 먹었을 때 90만 원 곱하기 4인 기준이라고 했을 때 360만 원의 식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주거비 400만원, 식비 360만원. 이 정도는 안 먹어요. 집이 있어야지 안 먹지. 어쨌든 해 먹으려면 좀 싸지긴 하겠죠. 360만원, 주거비 400만원.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식비.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을 한 달에 360만원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한 달에 평균적으로 그냥 10만원 정도는 사나요? 10만원? 저는 안 사는데 10만원 정도, 마찬가지로 4인 기준으로 하면은 40만원 정도의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네요. 의식주를 비교를 해봤고요. 뭐 요즘에 여가를 많이 가죠. 여행 같은 데 갈 때 여러분들 얼마 정도 한 달에 평균 쓰시나요? 매달 안 가고 뭐 가까운 공원 가실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여가로 사용하시는 비용들이 대략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여행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한 30만원 되나요? 30만원 정도 쓰는 것 같고. 그럼 이 돈이랑 400만원을 비교했을 때는 400만원이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투자 가치를 떠나서 투자 올라간다 그러니까 억지로 연끌어서 사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활용을 했을 때 이게 얼마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월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랬을 때 400만원은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긴 해요. 근데 이제 10억짜리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 가격으로 얼마죠? 대략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죠? 6억 정도 되고요. 전세로. 이건 매매고. 그리고 이게 전세가 이제 월세로 바뀌었을 때 보증금을 이제 1억 정도 건다고 쳤을 때 5억이 부족합니다. 이거 곱하기 한 5 정도 하면은 월세로 한 250만원 정도예요. 만약에 이제 전체 보증금 없이 한다 그러면은 6억에 3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까 400이나 300이랑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100만원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매매로 하시는 분은 월세로 사시는 분보다 100만원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죠? 가격이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는 거긴 하죠. 월세가 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매매가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여기 5를 곱하기도 하고 이제 금리 5로 곱하면은 연 6%를 얘기하는 거고 4를 곱하기도 합니다. 4로 하면은 연 4.8%를 얘기하는 겁니다. 4로 하면은 더 떨어지겠죠. 더 4, 6에 24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어찌됐건 매매와 월세의 차이는 이런 부분들에서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두 번째 어떤 내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가도 된다. 나가라고 할 주인이 없죠. 여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주의 안정성, 이사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내가 월세 같은 경우는 원할 때 만기 되면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돌려주죠. 근데 매매는 나갈 거예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부인한테 얘기해야 되네요. 다른 매수자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또 팔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렇게 또 약간의 선택의 자유에서는 조금 뭐 이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또 모든 면에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에 대해서 한번 집값이 10억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집값이 10억이 싸다 비싸다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뭐 횡보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게 뭐 어디가 100%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뭐 원화든 달러든 마찬가지지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 내가 지금 100만원 갖고 있는 게 100억이라고 할게요.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이 가치가 지금이랑 미래랑 달라요. 그죠? 달라요. 집값이 올라가고 뭐 짜장면 값이 올라가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건 100% 떨어집니다. 왜냐?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짜장면 값이 올라서? 뭐 그죠?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왜 떨어지냐면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의 양이요 똑같지가 않아요. 2023년에 우리나라
부채에 있는 돈, 그냥 부동산 이런 거 말고요. 돈, 뭐 이게 통장에 있는 돈, 아니면 이제 화폐로 있는 돈, 화폐로 있는 돈은 지폐로 있는 돈은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광의의 통화에 있어서 우리가 총 갖고 있는 돈의 양이 만약에 천 정도는 안 되겠다. 100경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화폐가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은행에도 있고 뭐 국민은행에도 있고 여러분 주머니에도 있고 제 지갑에도 있고 그 돈이 100경이라고 한다면 2024년에 그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요. 플러스 알파가 계속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는 있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점점 돈의 양이 많아져요. 돈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많아집니다. 지금 100경이라면 한 105경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몰랐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돈을 더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시중에 뿌리죠. 대출의 명목으로 뿌립니다. 아니면 복지의 명목으로 뿌립니다. 그 돈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뭐 1000조를 걷어서 1024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적자 경영이죠. 그렇게 쓸 때 그 24조가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빚으로 국채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그런 거 없이도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 값이 올라가고 차값이 올라가고 핸드폰 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이 사람들이 물론 투자를 해서 더 과열되게 다른 거 짜장면 값 5% 오를 때 집값이 50%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재화는 올라갑니다. 시멘트 가격 올라가고요. 거기 있는 철골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작업자분들 인건비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돈의 화폐량의 증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생각해 보셔라.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